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를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전원주택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서 좀 실패하지 않는 집 짓기를 하기 위해서 건축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정도, 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세 가지도 있는 거죠. 첫 번째, 공사 중에 이런 도면의 변경, 디자인을 바꾸는 변경이나 추가 삭제,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셔야 됩니다. 공사 중에 뭔가를 변경, 삭제를 하게 되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초보 건축주분들이 좀 생각하는 게 뭐 기초 따로, 골조 따로, 외장 따로, 내장 따로, 이런 식으로 공사가 파트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겉보기에만 그렇지 사실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기초에서 골조가 되는 거고, 골조에서 뭐 외장이 되는 거고, 마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벽돌을 쌓기로 했다, 외장재로. 그럼 기초도 좀 틀려지는 거죠. 일반적인 기초가 아니라 벽돌을 쌓기 위한 좀 더 확장된 기초가 필요한 거고, 또 기초 마감을 뭐 돌을 붙일 거냐 아니면 페인트를 칠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외장재를 얼마큼 튀어나오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바꾸게 되면 그런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죠. 이제 실내 작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도면을 보고 요건 요렇게 마감을 해서 마무리를 져야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일을 하는데, 이 계획도 기초할 때부터 도면을 보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재작업하는 걸 떠나서 결과물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수정할 부분을 다 수정을 한 다음에 착공을 하는 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나 아니면 이런 건축이 좀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사 전에 모든 플랜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뭐 변경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보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보 건축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죠. 그럼 이런 부분을 좀 안 놓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도면을 자주 봐야 됩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건축 허가 도면이 나오면 아침에 3분간 보고, 점심 때 3분간 보고, 저녁 때 3분간 봐보세요.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도면을 본다고 그게 눈에 들어오진 않고 한 일주일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분명 수정할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시공사와 건축사와 협의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시공사나 건축사들은 여러분의 그런 필요한 부분까지 다 알기는 힘들잖아요. 도면을 받아보면 그걸로 시공을 하든지, 도면을 그려주면 뭐 수정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처음에 그 도면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집을 짓다 보면 분명히 수정할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때는 수정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보다 힘들 수 있고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기 때문에 수정사항은 좀 미리 수정을 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비 건축주로서 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좀 귀를 닫았으면 좋겠어요. 이 집을 짓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이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훈수를 두기 시작해요. 뭔가 조언을 하고. 근데 그 조언이 정말 가치가 있는 정보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언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그런 훈수나 조언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네 어르신이나 여러분들의 아는 지인들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그냥 어디서 듣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을 짓는 당사자고 이 집 짓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이게 정말 잘 모르는 길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나가는 할머니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런가 보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공을 맡긴 이 시공사와 어떤 신뢰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건축업계에 정말 사기꾼들이 많죠.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좋은 분들도 많아요. 이게 집을 짓는다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시공사를 만났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과 틀리게 공사가 진행을 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의심하거나, 너무 여러분들이 딴 데서 들은 말로 강압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려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지나가면서 훈수꾼들이 훈수를 많이 두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신경을 일일이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물론 이 건축 시공사와 건축업자가 아예 대놓고 사기치려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짜고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이 당하겠지만, 공사가 너무 일반적인 것과 상이하고 좀 이걸 알아봐야 될 검증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좀 전 과정을 상세하게 그런 분들과 상의를 해야지 동네 혼수분들과 상의하면 상황을 더 악화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유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집 짓는 거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집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 공사비를 좀 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초보 건축주분들 보면 공사 금액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잘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건축업체에서 좀 제외되는 금액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건축 설계비, 이제 인허가 비용이죠. 이런 거는 건축비에 아마 별도로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허가 비용, 건축 설계가 된 다음에 집이 완성이 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 집 다 졌다라고. 그때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뭔가 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죠. 가스를 연결했을 때 가스 필증, 우리 가스 쓰겠다라는 정화조가 연결됐을 때 정화조가 제대로 연결됐다는 그런 허가받는, 하여튼간에 그런 모든 비용이 이 인허가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하면 좋은데 보통 도면을 그리는 설계비 빼고 그 이외의 필증 비용은 한 300에서 500, 많게는 7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지도 못하게 오수관을 끌어온다거나 수도를 멀리 끌어와야 된다는 경우가 발생되면 건축비 못지않은 그런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용을 꼭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경, 대지 정리 비용, 조경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책정을 하셔가지고 집을 다 짓고 나서 마당을 이쁘게 꾸며야겠죠. 그래야지 집에 값어치도 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 세 가지, 건축주분들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도면을 잘 안 보는 것, 반대로는 도면을 잘 봐야 된다는 것 여러 번, 그래서 수정사항을 다 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주위에서 들리는 말에 휘둘리는 거는 안 좋다. 정말 공사가 상이하다, 이건 생각지도 못한 걸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해서 준비하는, 뭘 준비하냐, 건축분쟁이죠. 그런 걸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예산 편성에 좀 소홀히 하지 말자. 차후로 들어가는 비용, 인허가 비용, 조경 비용, 기반 시설을 끌어오는 비용, 그러고 집을 짓고 나서 가구, 그런 걸 한 번쯤은 산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정신 건강에 유익하게 집을 짓다 한 10년 늙는다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해야 되지 않나. 5년만 늙어도 좀 선빵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제 건축 분쟁으로 가는 거죠.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아예 건축업자가 여러분들 돈을 슈팅치겠다고 처음부터 마음 먹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둘 다 좋지 않은 경험으로 남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 예비 건축주들의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다는 거.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